이코노미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굵직한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이를 좀 집중적으로 점검해보면서 앞으로 실적 시즌이 어떻게 나야 될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가장 큰 건 이제 삼성전자였습니다. 네. 어제 실적이 발표됐고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벌써 2분기 신중론이 좀 나오고 있어서 다각도로 좀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올해 1분기 실적은 여러 해의 1분기 실적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세 폭탄 때문에 사실은 그 영향인데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4분기에 많이 밀어내죠. 그래서 4분기 실적이 만약 좀 고평가되어 있는데 올해는 1분기 실적이 여러 해의 4분기 실적과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네. 우선 전체적으로 관세가 4월부터 이루어질 거라는 걸 대부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3월 달까지 많은 물량을 밀어냈다. 이 효과가 모든 업종과 기업에 좀 다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삼성전자로 돌아오면 삼성전자는 1분기에 보통 갤럭시 S25가 출시를 보통 하죠. 네. 그 영향으로 일단 영업이익은 굉장히 높은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환율 효과까지 되게 좋았습니다. 평균 한 1,400원 초반, 뭐 1,300원 후반 했는데 기본적으로 탄핵 전국에서 1,400원대 중후반을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 환율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서 지금 컨센서스가 보통 4조 9천억 정도 예상했는데 어제 영업이익은 6조 6천억 나왔거든요. 1조 6천억만큼 더 나온 게 그 이유가 있고 세 번째는 메모리 시장이 조금 기존 예상과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시장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는데 관세 인양 때문에 재고를 훨씬 많이 쌓았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2분기는 기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많이 밀어냈기 때문에 이 실적이 2분기에는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당초 기대치보다는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30% 이상 잘 나왔고 그중에 하나 이제 톡톡한 역할을 해냈던 게 모바일 사업부 그쪽이죠. 그러니까 MX 사업부 그쪽에서 한 4조 원 넘게 영업이 예상했더라고요. 네, 4조 정도에서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발표는 안 났지만. 그거 좀 참고를 해보시고 어쨌든 이게 트럼프 관세 부과에 따른 그런 선대응 선대형으로 봐야죠. 그런 역할이었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반도체 사업 부분까지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1분기 실적은 잘 나와서 다행인데 2분기에 대한 신중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이제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좀 올리면서 좀 긍정적인 또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줄타기입니다. 어떤 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대표님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한 4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증권사 쪽에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중국의 영향을 많이 지금 짚은 것 같은데. 중국이요? 중국이 지금 이구 환신이라고 그래서 낡은 제품을 새 것으로 교체 지원하는 정책을 벌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기존 범용 메모리가 수요가 급증을 할 것이라서 이게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고요. 또 미국의 관세 때문에 이 중국의 선행 수요가 2분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것도 한 분석에 한 축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이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외국인 수급 유입이 또 삼성전자로 몰리지 않을까. 뭐 요 3가지 정도가 일단 긍정적인 포인트로 지금 제시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남은 포텐셜이 결국 HBM인데 SK하이닉스가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SK하이닉스는 지난 동기 대비 매출은 한 37%, 영업이익은 거의 170%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HBM 6세대가 이미 양산이 들어가서 생산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HBM 5세대는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6세대의 빠른 하반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요것까지 하반기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다면 그래서 아마 몇몇 증권사에서는 좀 뭐 괜찮지 않나 하는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예. 워낙 많이 떨어져 있죠. 네. 저가 매수의 밸류에이션상 네. 예.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 장기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 갖고 계신 분들 많은데 그런 포인트는 좀 계속 갖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저는 환율도 중요하다고 봐요. 네, 환율 효과.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율 효과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거든요. 예. 오히려 이제 공매도 지금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매도가 재개됐는데 모든 이 관세 때문에 모든 효과가 다 상쇄돼 버렸어요. 예. 그래서 관세가 어느 정도 좀 수렴을 하고 나면 공매도 효과도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LG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뭐 큰 변화 없이 53,600원 선에서 이제 움직인다라는 점 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LG전자가 지금 오늘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찍었습니다. 네. 예상에 부합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약간은 좀 다른 게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좀 하향하고 있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대표님은 어떤 점을 가장 큰 포인트로 잡으시고 LG전자 실적 바라보셨습니까? 매출은 사상체들을 찍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이 지금 전분 동기 대비 5.7% 감소한 게 좀 치명적이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관세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이 훨씬 크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는 미국 관세 발표 전날 대비 6.4%나 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LG전자의 공장이 멕시코 공장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세뿐만 아니라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공장 대부분이 관세의 그 폭풍의 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 때문에 시장 불확실성은 높은데 저는 LG전자의 그 매출 포트폴리오를 보면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좀 긍정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번 1분기 발표를 보면 많은 그 이익을 낸 곳이 B2B 쪽이에요. B2B 기업 네. 대 기업. 그렇죠. 냉난방 공조 시장하고 최근에는 그 이제 이 계속 그 구독 구매라든지 예. 뭐 이런 식의 B2B 영업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체질적으로 LG전자의 지속적인 영업이익 곡선과 매출 곡선에 안정적인 부분을 줘서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주가가 떨어졌지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보면 LG전자가 체력적으로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저가를 찍은 이유도 문제는 지금부터다. 네. 관세 이슈 이런 타격이 좀 예상이 됩니다. 한국과 베트남, 태국, 인도 등에서는 제품 이제 생산하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타격을 일정 부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냉난방 공조 그 칠러 네, 칠러 네. 이런 거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예, 오늘 뭐 신저가를 기록한 좀 아쉬운 성적들 좀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이제 넘어가 볼 부분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여기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실적은 잘 나왔는데 그것도 알고 봐야 된다라는 입장. 네. 예, 뭐 아니다 2차 전지 그래도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앞으로 할 것이다. 예, 대표님은 어느 쪽이세요? 단기적으로는 이 관세뿐만 아니라 그 미국의 친환경 정책 후퇴 이 부분도 치명적이고 그리고 배터리 업체의 생존 경쟁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예. 뭐 작년부터 시작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만 없습니다. 우선 이번 1분기 실적들을 봐도 생산 세액 공제를 제외하면서 적자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또 오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제너럴 모터스의 전기차라든지 미국의 스텔란티스의 생산 공장이라든지 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 당장 캐즘에 빠져서 전기차가 팔리지 않는 상황에 제너럴 모터스하고 스텔란티스가 위치한 공장도 관세의 권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LG 에너지솔루션이 여기 납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좋을 수가 없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지금 아마 그 미국 내 공장 준공이 예. 빠르면 올 말이나 내년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리조나. 이 부분 때문에 올해까지는 이 관세가 계속 간다면 아마 IRA법의 세액 공제가 없다면 적자를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쪽에서 세액공제 이런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보조금 이슈도 있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잘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뭐 여타 삼성, SDI나 SK온에 비해서는 그래도 실적이 좋지 않겠느냐 네. 예, 그런 예상도 있으니까 예, 뭐 빛과 그림자는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적 나온 부분이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또 아쉬운 부분이 현대차 기아에 있습니다. 이 현대차 기아가 52주 신저가를 찍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역대 1분기는 그래도 최대 매출을 올릴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관세를 부과받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낼 수도 있습니다라고 우려의 경고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신저가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 아닌 의심도 들고요. 대표님 어떠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지금은 우선 미국 내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요즘 그 미국 판매 포드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판매 차량의 80%를 미국 내에서 생산을 팔고 유리한 있는데 거죠, 진짜. 요즘 포드의 슬로건이 뭐냐면요. 예. From America for America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을 위해라고 슬로건을 걸 만큼 공격적이고 거기에다가 요즘 포드는 6월 2일까지 판매 가격을 지공가로 판매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관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포드가 하다 보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도 관세를 시작하더라도 자동차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고 지금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방어를 하다 보면 이익 곡선이 낮을 수밖에 없죠. 현대차가 사실은 3대 자동차 좀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영업이익 곡선이 제일 좋거든요. 폭스바겐보다. 좋은 이유가 미국 내에서 차량의 판매 포트폴리오가 되게 좋습니다. 제네시스라든지 SUV카가 판매 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좋은데 원래는 이 부분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네. 이게 이미 이게 시장에 선반영된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2분기 이후인데 현대기아차를 같이 본다면 현대차의 대응 방법은 현재 미국의 요번에 그 준공 시작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인데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약 50만 대 정도 되는데 30만 대하고 뭐 다 합쳤을 때 이 정도 규모인데 원래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을 생산하려고 했는데 예. 지금 제네시스를 여기 가져간다는 거 아닙니까? 제네시스를. 원래 제네시스는 울산 공장에서 거의 노조들이 양보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 정도로 급박하다. 그러니까 메타플랜트 공장에 제네시스를 투입하는 정도까지 급박한 상황이 됐고 이 메타플랜트 공장의 생산량의 40%를 기아차가 생산한다는 겁니다. 앞으로요? 네. 송호정 그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예. 그러면 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네시스와 기아차는 아마 SUV카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은데 SUV카까지 만들어지면 하반기쯤에는 이익 곡선을 좀 지켜지지 않을까. 요 공장 덕분에 그나마 지금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의 아마 방어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먼저 상대적으로 미국 그 관세 대응에 나선 기업으로 어떻게 보면 뭐 메신저 역할을 했다, 민간 교류에 물론 성과를 냈다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제 관세가 부과되면 상반기는 일정 부분 좀 타격을 입다가 하반기는 좀 상쇄하는 듯한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두 가지 변수가 있죠. 첫 번째는 이미 뭐 관세를 강하게 때리지만 이게 트럼프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강하게 때리고 물밑에서는 계속 협상을 하는. 그래서 아마 60일 미국의 유력 뭐 여러 거 특허조 전문기관도 60일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 관세에 물밑에서 어떤 협상을 벌이고 있을지. 그래서 상반기에 최대한 방어. 그래서 현대차가 6월 2일까지 현재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전략도 이 관세에 대한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를 좀 지켜보겠다. 이런 전략이 깔려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어쨌든 메타플랜트 공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미국의 생산 판매를 지켜보겠다는 게 지금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려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현대차, 기아가 둘 다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 근데 미국 투자 발표 이후에 좀 올라가겠지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는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반등의 트리거는 과연 뭐 실적을 보는 걸까? 뭐 관세는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단기적으로 뭘 봐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아마 그 상반기까지는 뭐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트리거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뭐 관세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이제 바랄 수 있는 거는 협상 카드를 어떤 게 내밀 것인가가 첫 번째고. 또 현대차가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생산량이 늘어날 때는 저는 현대차, 기아차를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현대모비스나 글로비스를 보는 부품 쪽이에요. 것도 저는 대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메타플랜터 공장을 생산량을 늘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전략을 펴냐면은 현대제철이 원래 미국 현대자동차에 그걸 다 돼야 되는데 현대제철이 관세 때문에 또 미국 수출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현대모비스가 모듈 형태로 조립해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현대모비스에 대한 전략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글로비스가 최근에 글로비스를 보면 현대 기아차의 물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두 가지를 그룹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좀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것도 저는 대안이라고 봅니다. 네. 앞으로 이런 게 또 다른 기업에도 여파를 미칠 겁니다. 실적 시즌 잘 보내셔야 되죠. 저희가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코노미토 박중훈 리더스 인덱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